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가공교육 입장의 기어공차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 쭉 이렇게 5번의 공정을 거쳐서 이제 상부에 있는 구멍에 대한 모든 가공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상부 점은 끝났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요 구멍 안 뚫려 있죠. 요 구멍 안 뚫려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부분은 그냥 제일 파이널 마지막에서 그냥 대충 위치도 그냥 꼭 정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의 가공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저 부분 이제 가공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날 거고. 중요한 거 이제 남은 거 뭐냐? 요 바닥입니다. 바닥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그래서 저번에 영상 끊을 때, 이 바닥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끊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이번 영상이 짧게 나오는 게 낫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워낙 저번 영상이 1시간 10분을 넘게, 길게 됐어가지고. 자, 어쨌든 계속 해보죠. 그럼 이제 이쪽에 이제 결정이 다 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얘를 뒤집어서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면 밀링 툴은 항상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 바닥면을 가공을 뒤집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치수들은 전부 다 제가 지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는 다 가공이 끝난 상태니까 이 공정에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그도 이제 필요 없겠죠. 지그도 이렇게는 필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고. 이렇게 뒤집어야 이제 위에서 가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공을 얘기하려면 안 그렸던 걸 하나 그려야겠네요. 이게 필요해요. 요 바닥 형상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좀 미리 그릴게요. 다행히 여기 이제 딱 맞는 우측 면도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위에서 보면 바닥 형상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목깎기가 11이었죠. 그러면 FR11,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트림은 트림으로 해서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지름의 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정리할게요. 자, 외형선부터 정리. 이렇게 다 외형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뒤집어져 있으니까 수분선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중심선. EX. 여기는 여기까지 돌출되는 게 낫겠네요. 얘까지. 연장으로 해서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돌출되게. 그래서 중간점이 딱 원의 중심에 있게. 그럼 이제 LEN DE 2mm, 2mm씩 탁. 여기 이제 내구통이 있으니까 미러로 넘기고. 나머지 형상에 대해서 안 그럴게. 나머지 형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면을 좀 깔끔하게 보려면 이제 원래 수문선으로 저 원기둥이라든가 저 리브 형상이라든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안 그리는 쪽이 나요. 이 공정도에서는. 어차피 그 부분이 이 가공의 고려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딱 가공해야 될 저 바닥면과 그 반대편에 있는 저 볼따구니. 왜냐면 저기는 구멍 뚫리는 부분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가공되는 부분
부분까지만 도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다 도시해주는 거는 오히려 도면을 혼잡하게 하는 것 뿐이고.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일단 얘를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얘를 이제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구멍이 작성이 됐으니까, 이 구멍,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구멍을 기준으로, 구멍을 기준으로 요 84에 플러스 마이너스 0.027에 나오게 이면을 깎는 거예요. 기구적인 입장과 최초의 기준이 달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얘 지그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대충 옵셋 한 2mm 띄울게요. 2mm 띄우고 2mm 띄워서 이 구멍을 잡아줄 수 있는 요거는 치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딱 하고 이제 요 면을 잡아줄 수 있는 약간 돌출되게 여러분들 이제 보일 수 있게 돌출되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한 피스로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조립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 아이고, 요게 이제 짧네요. 왜 짧게 됐지? 아, 여기 이제 필렛이 있으니까. 짧은 게 아니라 이 구멍 딱 맞춰서 잡을 거예요. 필렛 있는 거 깜빡했네요. 대충 뭐 요 아래쪽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요 구멍에 딱 껴가지고 잡아주고 이 면을 밀착시켜줄 수 있는 요런 구조물이 나올 거예요. 요런 이제 지그, 고정 지그를 가져올 거예요. 이거 카피가 아닌데 미러인데 미러. 이거를 양쪽에 끼겠죠.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낄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걸 하나 복사해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겹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겠다. 90도 딱 이렇게.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아이고. 실수가 많냐 오늘따라.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멍을 가지고 이제 얘를 아이고 틀어지는데 구멍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워놓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위에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밀링 툴이 여기를 눌렀다 그러면 마찰을 가지고만 버틴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게 됐죠. 요쪽을 누른다고 하면 이렇게 기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를 가공 밀링 툴을 이렇게 누른다라고 하면 마찰만 가지고 하면 어쨌든 가공을 하기 위해서 셀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약한 힘으로 누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가 기울지 않게 측면에서도 지지해주는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측면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할 때 여기를 이용을 할 거냐, 이 리브를 이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이면을 이용을 할 거냐는 그거는 이제 가공 작업자가 고려를 하면 되죠. 일단은 어쨌든 이게 특수한 형태니까 이 가공 지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그를 좀 싸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잡아주는 게 낫습니다. 여기를 잡아주는 게 나아요. 좀 싸게 만들겠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나아요. 여기를 잡아주려면 어떻게 돼? 한참 높게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고 얘 요 단을 많이도 못 잡아줘요. 왜냐면 요 가공이 얼마까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그냥 여기 절반 해서 이렇게 살짝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나을 거예요. 잡아주고 이제 요 가공의 원점을 어디를 잡냐면 중립을 잡아야 됩니다. 요 중립 가공의 원점은 다시 할까요? 여기도 기울어졌을지 모르니까 다시 지금 켜진 상태에서 중앙을 잡아야 돼. 이 중앙을 뭘 통해서 잡느냐? 요 바닥을 가지고 잡느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도면 그릴 때 바닥을 이용해서 잡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지그가 여면과 이면을 밀착시켰죠. 그럼 지그에 있는 이것과 이것의 중립을 제로로 잡아요. 원점으로 잡아요. 그리고 양쪽에서 여기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중립을 제로로 잡아요.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원점은 요 바닥을 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이 지그를 통해서 잡아야 됩니다. 지그를 통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먼저 가공된 요 원기둥 형태, 이 형태의 중립과 중립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먼저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높이에 대한 가공 원점은 어디를 잡냐? 여기 있는 요 샤프트, 요 샤프트로 형성되는 요 중립, 여기를 잡아야 돼, 원점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도시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여기를 가공을 하는 건데, 32파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 32파이가 있다면 요렇게 이제 아마 공장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프로C 그 다음에 H7 이게 반대쪽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돌린 순서대로 하면은 지금 보면은 누가 먼저 나와요? 누가 B죠?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B니까 얘를 돌렸으니까 얘가 B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걸 복사를 해서 제가 이제 누가 B냐를 지금 따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대칭 영상이기 때문에 누가 B인지는 따지는 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 축이 B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B가 이게 잡혔다고 하니까는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 가공되는 높이 얘가 가공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얘가 가공 전 형상, 얘가 가공된 형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우측면도는 수정 안 할게요. 원래 이제 여기서 우측면도 아니 수정할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칭을 지울게요. 없으니까 이거 날려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트림 반대쪽도
여기도 이제 수정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 높이를 가공을 한다. 그리고 겹쳤으니까 얘는 컨트롤 1번 눌러서 문자에서 채우기 색상을 배경으로 놓고, 그래도 이제 안 없어지죠. 얘가 먼저 기입했으니까 뒤에 있겠죠. dr 드로우 오더로 얘 순서를 F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끊기죠. 이렇게 된다. 84 그쵸? 84를 맞추는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0.027 MA 속성 복사로 붙여주죠. 붙여준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축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이 축에 대해서 이 직각, 요 평행, 그렇죠? 평행이죠. 이 평행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는 거죠. 평행이라는 게 우리가 설계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데이터모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한 평행을 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때는 이 축에 대해서 이 면의 평행을 보게 된다. 이렇게 돼요. 가공적인 시퀀스를 따진다. 완전히 지금 설계적인 입장하고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 면에다가 이제 주는데 평행도를 주는데 L이 AD 일단 요 끝에다 맞추고 이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에 옵션 엔터, 교차 T, 공차 T 해가지고 여기서 평행도가 나오겠어요. 이제 평행도가 나오죠. 평행도 나오고 여기는 면이잖아요. 면이니까 파이로 정의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파이로 정의될 수 없고, 그다음에 공차값. 이때 우리가 썼던 게 그때가 했던 게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측정해야 되는 측정 길이가 다릅니다. 공차값 달라질 거예요. 공차값 나중에 선정을 하고 데이텀 누구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일단 아이고 소문자로 써지지. B에 대해서 이렇게 공차값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공차값은 이제 측정 길이가 우리가 그때는 이 원을 가지고 했으니까 32파이하고 요 전체 깊이인 13 두 개를 가지고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측정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얘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측정 길이가. 그러면 여기는 값이 달라지죠. 측정하는 길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이가 있고 이 길이가 있습니다. 짧은 거, 긴 거.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공차를 볼 때, 기공차의 일반 공차를 생각을 했을 때는 뭘 선정을 한다? 긴 쪽을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 근데 얘는 아니죠. 짧은 쪽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겠죠. 짧은 쪽을. 그럼 짧은 쪽이 여기다. 그리고 이제 얘가 끼워 맞춤에 영향을 받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 면은 끼워 맞춤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기 때문에 이제 일반 공차값보다 무조건 일반 공차값보다 작게 하면 된다는데, 대신에 공차역이 하나 주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요거에. 그러면 얘는 공차역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0.027이니까 이거 2배 해야겠죠.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을 다 합쳐야 되니까 공차역이라는 게. 그러면은 얘는 0.054 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거보다 클 건데 정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0.054를 가지고 그거보다 작게 선정을 한다라는 게 기준이 될 거고, 이제 걔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가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 이렇게 줬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0.011 이걸 맞춰야 돼. 평행도를 이렇게 줬잖아요. 줬으면 원래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게 이제 같은 기준으로 평행도가 맞으려면 여기서 요 구간에서 0.011 이걸 해줘야 돼. 땅 되게 미세하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라인. 자, 여기서 요 끝단. 이거는 제가 이제 확대해서 하면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실치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설계가 허용한 각도는 지금 여기서 저 사이에 있는 요 선이거든요. 요 각이거든요. 요걸 따로 뛸게요. 제가 무브 띄어서 이제 올릴게요. 쭉쭉쭉쭉쭉 올려서 이 각이에요. 이 각.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기하공차는 되게 미세해요. 정밀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다. 근데 이제 실제 설계에서 요구하는 건 요거니까 이 바닥에서 허용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가공할 때도 이거를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준수시키냐? 이렇게 하나 올려놨잖아요. 올려놨으면 땅 EX 연장을 해요. 연장을 하고 이걸 채요. V. 그래서 얘를 소수점 8개짜리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얘가 뭐 어떻게 돼요? 0.076. 요거 이내에 들어오면 된다. 그렇죠. 면이 넓어지면 아예 범위 자체가 달라지죠. 근데 0.076이면 이게 기하공차를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 0.027의 공차역이 어떻게 돼요? 0.054예요. 가공적으로 봤을 때는 기하공차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저 부분은 이제 정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의 안 하기는 상당히 애매하죠. 네,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약간 이 값은 보고 있어야겠죠. 0.07이니까 0.059 얘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이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이 설계가 제시한 거로 봤을 때 허용하고 있는 공차 값은 더 커요. 근데 저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정밀하게 기하공차가 설계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가공해서 그거를 이제 준수하지 않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0.054보다 작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게 이제 0.054니까 그보다 작으면 되니까 0.05. 0.05면 0.054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브 얘를 옮겨주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예 안 넣기는 저 부분이 정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애매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얘는 무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유도 형상이니까 5mm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면의 평행도는 이제 0.05 이내에 들어오면 된다. 가공적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게 0.2 전체 면적을 측정을 해서 0.05 내에 들어오면은 만족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측정 대상이 달라지면 저 공차 값이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공차여도 데이텀으로 했던 애를 공칭 형체로 바꾸고 공칭 형체를 데이텀으로 바꿔주면 측정의 개념이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역도 달라진다. 뒤집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때는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시험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공적 입장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시험 때는 거의 기구적 입장 아니면 측정자의 입장에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험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좀 없다라고 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시험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기구적 입장에서 요 부분에 이제 요 공차역을 구하고 나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그걸 확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 만약에 내가 시험 볼 때 이 가공적 입장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잘못된 거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데이텀 B를 잡았잖아요. B를 잡고 B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기구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베어링이 껴지고 여기에 베어링이 껴지고 거기에 축이 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축의 자세는 지금 요 한쪽에 32파이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반대쪽 32파이까지 같이 써야지만 축의 자세가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데이텀이 이거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쪽에도 데이텀이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데이텀이 하나 태어납니다.
데이텀 C죠.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얘의 축과 얘의 축,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대충 표시할게요. 대충 저게 가지는 의미만 표시를 하는 거니까 좀 과장해서 표현할 겁니다. 왜냐면 과장을 안 하면 안 보이니까. 방금처럼 실제 사이즈로 제가 표시했을 때 걸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 각이 거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축이 틀어진 게 이쪽으로 제가 1mm 내릴게요. 이쪽으로 내리고 얘가 이쪽으로 1mm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면 여기 중심은 이렇게 1mm, 여기 중심은 이렇게 1mm. 이거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원래 생각하려면 이제 몇 면 다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축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거는 결국 이 구멍을 통해서 상승되는 축은 이렇게 기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행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 얘냐 아니면 얘냐 아니지라는 거죠.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나는 축은 이렇게 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면의 평행은 얘한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얘한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지금 뚫려 있는 구멍이 틀어진 걸 감안을 해서 발생되는 이 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한쪽을 잡아서 한쪽을 기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잡는데, 양쪽을 동시에 잡게 되면은 이게 데이텀 시스템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공통 데이텀으로 갈 거냐인데, 만약에 이 구멍과 이 구멍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 어느 구멍이 먼저 껴지고 어느 구멍이 나중에 껴집니다 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데이텀 시스템으로 가야죠. 먼저 껴지는 것에 의해서 자리가 잡힐 테고 그 다음 거는 그 서브로 들어갈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비에서는 이게 완전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베어링을 이쪽 걸 먼저 낄지 이쪽 걸 먼저 낄지는 작업자 맘이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통 데이텀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걸 도시화를 하면 얘는 이제 축이 어떻게 되느냐? 저 두 개 구멍을 이용을 하면 얘가 수평이 되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저 바닥면의 가공은 이 각으로 가공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가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공돼야 된다. 그거를 주의해라. 그래야지 축이 수평으로 정렬이 된다. 실제 제 장비에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데이텀 두 개를 정의하고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C. 이게 뭐예요? 공통 데이텀이죠. 공용 데이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와 얘의 공용 데이텀으로 가라. 그래서 이 구멍을 낄 때도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저게 동시에 들어와서 동시에 딱 물어줘야 돼요. 양쪽 구멍. 저 축들이. 그 상태에서 가공을 한다. 자연스럽게 껴지면서 얘의 각도가 이 두 구멍의 약간 편차에 맞춰서 자세를 얘가 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측면이 이렇게 딱 밀착 못할 거예요. 측면이 결국은 세컨더리 데이텀이 되거든요. 데이텀으로 친다고 한다면 양측면이 세컨더리 데이텀이 되고 데이텀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개의 공통 데이텀이 메인 퍼스트 데이텀이 된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다 도시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B하고 B하고 요 C를 안 썼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릴까 생각했는데 지워버리는 게 아니죠. 얘도 쓴다는 얘기죠. 얘도 있어야 된다. C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 바닥에 이제 평행도를 정의를 하는데 값은 이 값으로 정 들어가죠. 0.05. 저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L이 AD. 자, 여기서 12. 이쪽으로 5. 그다음에 주석 엔터, 옵션 엔터, 그다음에 공차 T 엔터. 자, 여기서 무슨 도? 평행도. 그다음에 이제 공차는 여기는 이제 파이는 안 붙을 거고 0.05.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그냥 B가 아니라 B 다시 C. 그래서 공통 데이터를 줍니다. 그리고 얘는 면에 대한 거니까 유도형체가 아니니까 이게 살짝 안으로 들어줘야죠. 선생님 여기다 바로 붙이지 헷갈리게 자꾸 여기다 붙이세요. 예. 근데 저는 여기 딱 위치를 여기서 맞춘 다음에 내가 지정한 이제 거리까지 딱 보내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그래요. 여기다 바로 붙이고 싶은 분들은 바로 붙이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다. 사뭇 다르죠. 설계적 입장하고 너무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마지막에 가공이 된다. 자, 이 다음에 가공되는 시퀀스부터는 일단 기아 공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아 공차의 정의는 이걸로 끝나요. 자,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여기 4개 구멍에 볼트 구멍. 그렇죠? 볼트 구멍 4개 뚫어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면과 이면의 중립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면과 이면의 중립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요 중심점을 기점으로 이제 여기 치수가 있죠. 요 센터까지 요 구멍홀까지 84, 54. 그럼 이제 그 절반을 이걸 해가지고 거리 표시를 해서 4개 구멍을 가공해라. 그렇게 전개를 하면 돼요. 그거 공정도는 제가 안 그릴게요. 왜냐면 기아공차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 이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 4개의 구멍을 다 가공을 끝낼 거예요. 이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이걸 풀지 않을 거예요. 풀으면 기준이 달라지니까. 마찬가지로 원래 2개 공정, 요 바닥면을 까는 공정, 지금 제가 이제 요 평행도를 표시했던 바닥면을 이제 까는 공정이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요 4개의 구멍을 뚫어주는 공정이 추가가 되는데, 그 공정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처럼 요 2개의 공정을 하나에 합치듯이 얘도 얘하고 요 바닥에 구멍 뚫어주는 공정을 하나를 합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하면 이 지그를 풀죠. 풀고 반대로 뒤집어요. 반대로 뒤집은 상태에서 고정은 뭘로 하느냐? 이제 요 가공면이 나왔잖아요. 요 가공면을 이용해서 볼트로 체결을 해가지고 그냥 딱 고정을 시켜요. 구멍까지 뚫었으니까. 볼트로 체결은 못하는구나. 왜냐면 요 윗면을 가공해야 돼. 체결까지는 못하겠다. 어쨌든 저 바닥면을 이용해서 딱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요? 여기를 이제 까주겠죠. 요 깊이만큼을 까주겠죠. 이거는 이제 정밀한 치수공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바닥을 원점으로 잡고 이제 요 두께 12mm가 나올 정도로 이제 까주면 되고, 그렇죠? 12mm가 나올 정도로 까주면 되고, 그거 까주고 나면 이제 다 중요한 부분은 다 해줬고 남은 거 뭐예요? 위쪽이죠. 그러면 위쪽을 어차피 이제 바닥면 딱 밀착시킨 김에 거기에서 이제 요 위쪽도 같이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된다. 고정은 이제 요 윗면을 까기 전에, 그러니까 요걸 돌려서 대충 표시를 해주면 요 다음 공정에서 이제
아마 이럴 거란 말이에요. CO. 이걸 다시 돌려놓을 거 아니에요. 가공이 다 끝났으면. 돌려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집어준 상태에서 목까지가 한다 그랬어요. 구멍까지 뚫는다 그랬어요. 구멍까지. 바닥면 가공하고 구멍까지 뚫은 상태 다 되면 이제 얼추 이 형태가 되거든요. 이 형태가 되면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요 윗면을 깔려면 여기 볼트를 체결을 못 하잖아요. 체결을 못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볼트 구멍이 4개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체결할 때는 여기 체결한 다음에 여기 가공하고 그 다음에 풀러서 여기 체결하고 여기 가공하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끝나면 4군데 다 체결을 하고 뭘 해주냐? 요 위쪽에 있는 이 구멍을 가공을 한다. 어차피 저기는 다 기아공차가 그런 것들이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포지션, 위치만 잘 잡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요 위쪽 같은 경우는 위치가 뭐 1, 2mm 틀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미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약간 틀어진 게 티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가공 오차가 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가공 장비를 막 다룬다고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가공해주면 되겠죠. 처음에 이제 탭 내고 그 다음에 요 구멍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멍 내고 그런 식으로. 저 부분은 이제 기아공차랑 엮인 부분이 아니니까 저기까지 제가 공정도를 그리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가공적 입장으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기아공차가 정리될 수 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설계적 입장 이렇게 기입하는 것과 이제 가공적 입장 이렇게 기입하는 것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입했다. 가공적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감점을 한다. 틀렸다고. 그러면 그 채점과는 잘라야죠. 채점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답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물론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시험 채점을 해본 적이 없고 국가자격 시험 채점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쪽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물론 들은 풍문은 있어요. 관련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자격시험 관련 위원님들한테 들은 풍문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한테 들은 풍문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너무 어이없게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여기다 까지는 않을게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큐넷하고 저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 그거를 제가 그렇게 여기서 그분한 풍문으로 들은 거를 여기서 까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가 제시할 수 있냐. 제가 뭐 큐넷을 감사하는 감사위원도 아니고 뭐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저는 말 그대로 그냥 풍문으로 들은 것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자격증 시행하는 그쪽에 이제 운영위원 중 한 분이었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한 얘기니까 맞는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분도 그래요. 자기네들의 시스템의 한계를 자기네들 통찰한다. 이제 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도 그 수많은 자격시험 본 사람들을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채점하는 채점자가 이제 한두 명이 붙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자기네들이 선발해가지고 채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실력을 다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실력이 안 되는 분들 채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은 이건데 얘만 해도 얘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건데 틀리게 감점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얘가 틀린 건데 그 채점자가 틀린 걸 답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맞는 거를 틀리게 감점할 수도 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관련자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잘 감안해야겠죠. 어쨌든 뭐 지금 사회 시스템이 그럴 거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들은 말이 맞는 건지 아닌지는 증빙할 길이 없어요.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거기에 채점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실력이 되시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대로 된 건 요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요 가공적인 입장까지 다 끝냈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측정 입장은 영상이 되게 짧을 거예요. 왜냐면 측정 입장은 거의 설계적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저기서 이제 측정할 때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만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하면 끝날 거예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것만 찾아서 설명하면 끝날 것 같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9월이죠. 예, 9월에 주말에 쉬는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월에 영상을 못 찍지 않을까. 9월에 영상 찍어봤자 CAT 1, 2급 프리밖에 못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또 영상이 한참 뒤로 밀리는 건가? 그런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